자, 또 배운 데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1번. 자, 거주 이전의 자유부터네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자,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인데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엔 해외 여행, 이주의 자유, 자,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했죠. 자, 거주 이전의 자유, 역사적 그 배경을 떠올렸을 때 정치 체제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보장된다고 했죠. 따라서 해외 여행, 해외 이주, 그리고 국적 변경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자, 본인이 원치 않는 정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니까 국적 변경, 해외 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도 포함된다. 자, 입국의 자유, 자, 복수 국적의 자유가 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되느냐? 안 된다고 했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 자, 국내 국적 취득하려면 좀 어렵죠. 기하하려면 자, 우리나라 국가 질서에 융화될 그런 사람인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해야겠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 함부로 이렇게 입국하게 하거나 또 우리나라 국적,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 하거나 자, 그렇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의 자유나 복수 국적의 자유. 다만 이렇게 입국한 다음에 출국한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죠. 자, 주민등록법 조항에 의해 현역병, 군인이죠, 군인. 자, 군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지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게 아니라 병역법이죠. 병역법에 따라서 군 부대에 배치되니까 그 부대에 배치돼서 이제 병역 의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현역병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 병역법이지 자, 주민등록법이 아니다. 자, 형사 재판 계속 중 출국 금지 조항에 관한 종합 문제네요.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자, 외국에서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되는지 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자, 반대 신문권, 방어권 이런 걸 이제 주된 권리 내용을 하는데요. 자, 그 권리에 반드시 외국에서 증거를 수집할 권리,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자, 형사 재판 계속 중 출국을 금지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냐? 무죄 추정 원칙 위반 아니라고 했죠. 자, 무죄 추정 원칙은 유죄를 전제로 해서 이제 유무형의 불이익을 가하는 건데요. 자, 유죄를 근거로 사회적 비난 이런 걸 이제 불이익 주거나 이런 걸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 위반이 되겠죠. 출국을 금지하는 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서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랑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출국 금지하는 게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것도 단기간 이렇게 형사 재판을 위한 거죠. 형벌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라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다음 이제 직업의 자유네요. 직업의 개념은 휴가 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 하는 활동도 직업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했죠. 직업의 개념은 계속성,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요하고요. 생활 수단성을 요한다고 했죠. 이 계속성은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활동이면 된다. 자, 그래서 휴가 기간 중에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수습직으로서의 활동도 이렇게 생활 수단성,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직업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했죠. 자, 성매매 행위, 직업의 자유에 보호에 속한다고 했죠. 자, 계속성, 생활 수단성, 다음에 이제 공공무해성, 이게 요건이 되느냐? 자, 이거를 이제 이거 요건으로 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공무해성은 요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직업에. 그래서 성매매 행위, 자, 공공적으로 이제 유해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 생활 수단이 된다면 직업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렇죠? 직업의 자유의 보호형에 속해서 일단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하고 이제 제한에 이제 정당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직업의 자유를 좀 더 넓게 보장해 주는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행위도 직업에 포함된다고 했고요. 자,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제 적법하게 근로 인력으로 인정받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죠. 다만 이런 근로관계 형성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권리라고 했어요. 자, 그 두 개의 판례 잘 비교해 두시라고 했죠. 자, 일정한 그래서 근로관계 형성 전이라면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는 자, 법률에 따른 권리다. 자, 근로자에게 직장 종속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자, 인정되지 않죠. 자, 직업의 자유는 방어권적 기본권이라고 했죠. 그 요구할 권리, 자, 국가에 대해 뭔가 구체적으로 요구할 권리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직장 종속 청구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자, 요거는 국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해고 당한다면 해고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의무는 국가가 진다고 했죠.
직업의 자유에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죠. 직업 교육장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직업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이 원하는 직업에서의 요구하는 지식이라든지 능력 이런 걸 갖추려면 직업 교육장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고요. 로스쿨, 그렇죠. 변호사 되려면 이 직업 교육장에 해당하겠죠. 변호사 하려면 로스쿨 가서 이제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따라서 전공, 출식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 정원 비율을 정한 건 직업 교육장 선택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자, 자격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겐 입법 자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죠. 따라서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된다. 자, 자격 제도도 공공복리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어떤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자격 요건들을 정하려면 입법자가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에겐 이제 좀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되니까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된다. 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행사, 직업 수행의 자유죠. 직업 행사의 자유 제한에 대한 이원 심사 기준. 자, 직업 선택을 하는 여부, 결정 여부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보다 직업 행사, 직업 방법, 수행 방법을 제한하는 게 좀 덜 침해하는 거겠죠. 따라서 직업 행사 자유의 행사 제한은 더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이제 직업 수행, 행사의 자유에 대한 이원 심사도 비례 원칙에 따라야죠.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라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게 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 직업의 자유 제한 단계, 주관적 요건, 개인의 지식, 능력, 자질에 따른 제한이죠. 직업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데 주관적 요건이다. 개인의 자질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니까 주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도 마찬가지죠.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의 제한이고, 자, 변호사 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죠. 변호사로서 직업 선택이라든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다. 이 성적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알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했죠. 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심사 속도는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른다고 했죠. 자, 객관적 사유니까요. 이건 주관적 요건. 자, 개인이 책임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주관적 요건은. 자, 개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니까 이거는 보다 엄격하게 비례 원칙으로 심사한다. 자, 허가 지역 밖에 응급 환자 이송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지역별 배분해 줘야 이제 주민들, 좀 지역에 좀 사는 주민들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요 응급 이 의송업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응급 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허가 지역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시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하도록 해야겠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했고요. 자, 제조업의 직접 생산 업무, 여기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제조업 직접 생산 업무는 제조업의 핵심 부분으로서 약간 숙련도가 필요하죠. 숙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파견하면 안 되겠죠. 네, 근로자 파견하지 말고 이제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산 업무는 직접 생산 업무에 대해서는 따라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비약사, 약사가 아닌 자들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거, 이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봐야겠죠. 약국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 보건, 신체의 자유에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약에 대한 이제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비약사들이 약국 개설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이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법인 형태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거, 이 법인은 이제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이에요. 자,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결세 자유도 침해한다고 했죠. 자,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이니까 이 비약사의 약국 개설 금지하는 거랑 다르죠. 자, 약사들은 약사 면허가 있는 거니까 약국 개설 뭐 할 수 있다. 법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국 개설 금지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다. 자, 이거랑 비교하게 밑에 거죠. 자,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 금지. 자, 안경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인데, 자, 안경사
사람들만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안경업소 개설하려고 하는데 못하겠어요. 자, 이거는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론이 다르죠, 두 개가. 자, 이거 소수 의견에서는 이것도 침해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서 법정 의견에서는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경업소 같은 경우 법인으로 할 경우에 이것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너무 이득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직업이 잘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교통사고 후 미조치 시 운전면허를 임의적 취소하도록 한 거. 자, 이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운전을 어불한 사람들에게는 도로 교통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심하게 많이 끼치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사람 다친 경우 이런 경우 조치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미조치 시 임의적 취소, 필요적 취소도 아니죠. 임의적 취소니까 자,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거 탐정업, 탐정업. 자, 탐정업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긴 했죠.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사생활 많이 침해하고 그러니까 이걸 막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했고요.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일률적으로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한 거. 자, 이거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10년간, 자, 재범에 이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요 성범죄자 또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을 가졌는지, 불법 정도, 이런 거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한 거니까 너무 과도했다.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했고요. 자동차 절도한 경우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한 게 직업의 자유 이것도 침해한다고 했죠. 자, 자동차 절도 같은 경우에도 그 재질을 따져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니까 이것도 과도한 제한이다.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했고요. 자, 아동 학대 관련 범죄자 10년간 똑같죠. 위에 거랑 성범죄자 10년간이랑 똑같이 10년간 일률적으로 제한한 건 자, 직업의 자유 침해다. 비경보 업무에 자, 경비원 종사 금지한 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거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요새 경비 업무가 좀 토탈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경비 업무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도 또 비경보 업무로 속하는 일을 좀 시킬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 일률적으로 경비원 종사 시켰다고 일률적으로 이제 허가 취소하는 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또 과도한 제한이다 봤어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 그래서 침해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이제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일률적으로 이게 변호사 시험 응시 못하도록 할 게 아니라 뭐 격리시키거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시험 응시할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었다.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했고요.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 사립학교 교원 당연 퇴직하도록 한 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 자,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이제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의 신뢰가 필요한 직종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 퇴직하도록 한 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 경비원 취업 금지,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지 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집행유예 같은 경우 좀 전에 봤듯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고요. 특수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중요 시설, 공항이랑 항만 같은 데서 이제 무기 막 소총 들고 이렇게 경비 쓰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이제 준법 의식이 또 충분하게 요구되죠. 따라서 집행유예라면 금고사 집행유예, 그것도 기간 중에만 이제 취업 금지되는 거니까 좀 덜 침해,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다. 최저임금 환산 시 법정 주휴 시간 합산하도록 한 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주휴 시간, 자, 월 1급 최저임금 환산할 때, 자, 주휴일 주잖아요. 주휴일. 자, 주휴일도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바뀐 거죠. 주휴 시간을 합산하도록 했죠. 그래서 최저임금 할 때 주휴일도 같이 합산해서 하도록 한 거, 이거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봤어요. 사용자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자, 그동안 이제 특혜
특혜 시비가 있었죠. 뭐 일반 응시자에 비해서 변호사에게 바로 이게 세무사 자격 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점점 이제 변호사에 대한 그 역할을 좀 줄여오던 그 찰나에 이제 아예 이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게 되는 건데,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요 경과 조치를 뒀는데요. 그래서 시행일 기준으로 자, 변호사인 사람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둬서 시행일 기준으로 변호사인 사람은 세무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자, 시행일 기준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이제 세무사 자격을 못 갖게 했는데요. 이 시행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행일에 자, 변호사 아직 시험 응시 예정자랑 사법연수원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사무소 자격을 못 갖게 됐죠. 자, 이렇게 차별하는 게 평등권 침해냐? 근데 침해 안 된다고 봤죠. 자, 변호사인 사람과 아닌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자, 평등권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시 소명 자료 제출하도록 한 게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냐?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집사 변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건데요. 자, 수용자 접견 시 소명 자료 제출. 자, 소송 사건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소송으로 갈지 안 갈지 이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명자료 제출하도록 변호사를 만나려고 소명자료 제출하려면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소송도 못 하고, 그러면 일반 접견을 하면은 한 6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자, 양항방 복수면허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능력자잖아요. 양항방 둘 다 면허 따기 쉽지 않은데, 자, 양방 한번 둘 다 땄으니까 이 사람은 능력자니까 둘 다 해주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한 거, 그래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임원의 벌금형을 이유로 학원 법인에 등록을 실효하도록 한 거. 자, 이거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범죄도 아니고요. 임원의 뭐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이 포함되죠. 그래서 법인으로 하여금 모든 임원을 감시하도록 하는 게 벌금형 못 받게 감시하려고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시, 자, 사망이나 뭐 상해 이런 걸 일으켰을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하도록 한 거, 이거 직업자유 침해한다고 했죠. 자, 필요적, 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필요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필요적 규정을 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침해가 나오죠.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그래서 직업자유 침해한다. 자, 검사로 등록 필요적 말소, 잘 구분하라고 했죠. 명의대여, 자, 명의대여 시 필요적 말소하도록 한 거 금서럽을, 자, 이거는 합헌이라고 봤어요. 자, 명의대여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이죠. 이거는 건설업 면허 제도에 있어서 이게 형해화시킨 거예요, 이거. 등록업을. 자, 그래서 명의 대여한 건 필요적 말소한 건 합헌이다. 다만 임원 금고형 받았을 때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 이건 위반이라고 봤죠. 자, 임원 금고형 같은 경우에도 필요적 말소하지 말고, 자, 임의적으로 재량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건 위헌이다. 명의 대여랑 요 구분해서 잘 봐두시고요. 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자,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뭐 과실범이랑 뭐 1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좀 낮아요. 사회적 비난성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받았다고 하여 바로 당연퇴직하도록 한 건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청원경찰은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근로자인데 이렇게 바로 당연퇴직하도록 한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었다. 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지,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죠. 자, 원래 국법에서 이제 세무사 자격을 바로 변호사도 가질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세무대리를 아예 못하게 한 거. 자, 그거는 아예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무대리 금지하는 것은 이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세무사 법에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무대리를 금지해 버리면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세무사 자격 부여한 걸. 자, 게다가 이제 세법에 관해서는 또 변호사가
또 전문가기도 하니까 세무들이 금지한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었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게 자, 변리사 시험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에 관련된 권리 의무에 대한 대리를 주로 일을 하죠, 변리사가. 근데 변호사도 권리 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하니까 여기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만하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 자, 일반 응시자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서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